내 인생 최고의 인수합병은 사람을 얻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사업만 해온 한 회장이 기자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기업의 수장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은 호텔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인사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추억이나 감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서울 종로의 오래된 특급 호텔 직원 출입구로 정순애가 들어섭니다. 62살의 정순애는 20년째 이 호텔에서 객실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순애에게는 가장 익숙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지하 1층 직원 탈의실에서 회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카트를 끌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죠.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호텔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을 개조한 곳이라 복도가 좁고 구조가 복잡해요. 하지만 정순애는 눈을 감고도 모든 방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5층부터 시작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순애만의 방식이었습니다. 5층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정순애는 청소 카트를 벽 쪽으로 밀어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빈 방부터 청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체크아웃한 방들은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깨끗이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15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젯밤 투숙객이 남긴 흔적들이 보입니다. 침대 위에 구겨진 신문, 책상 위에 커피잔, 화장실 세면대에 떨어진 머리카락들. 정순애는 묵묵히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투숙객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깨끗하게 치우는 일뿐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난 그냥 사라졌죠. 정순애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투숙객들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이 일의 기본 규칙이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모든 청소를 마치고 투숙객들이 활동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투숙객과 마주칠 때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늦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 말이죠. 그럴 때 정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층 청소를 마치고 4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할아버지와 마주쳤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순애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정순애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애는 잠깐 당황했지만 예의상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고 정순애는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투숙객들은 청소 직원을 못 본 척하거나 귀찮아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4층 청소를 하면서도 정순애는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복도를 산책하고 계셨을까? 왜 인사를 건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일에 집중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거든요. 2층까지 청소를 마치고 오전 10시가 되자 정순애는 청소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일과가 끝난 거죠.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친절해 보이셨지만
어딘지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왔지만 오늘처럼 누군가가 마음에 남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기억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도 정순애는 새벽 5시에 호텔에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복장, 똑같은 청소 카트를 끌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5층 청소를 마치고 4층으로 내려가는데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또 복도를 걷고 계셨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마치 산책을 즐기는 것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정순애와 눈이 마주치자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어요. 정순애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정순애를 바라보더니 수고하십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지나갔죠. 그날부터 정순애와 할아버지의 일상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반쯤 정순애가 4층 청소를 마치고 3층으로 내려갈 때 할아버지는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가끔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정순애에게는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복도에 나와 계셨어요. 정순애는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정순애에게 처음으로 긴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한 달째 이어지던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순애는 평소처럼 4층 청소를 마치고 3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순애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할 준비를 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정순애도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할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요즘 말벗이 그리워지네.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정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외로운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괜한 소리를.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정순애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복도에서 몇 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고 계시다고, 가족들은 모두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정순애는 매일 5분 정도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정순애는 호텔에서 일하며 겪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정순애에게는 20년 만에 처음 생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애가 청소를 마치고 직원 탈의실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객실부 과장인 김 과장이 정순애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순애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사무실에는 김 과장과 함께 호텔 상급 관리자인 박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정순애도 느꼈어요. 앉으세요. 박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정순애 씨, 최근에 투숙객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문제가 된 건가 싶었거든요. 누구 허락받고 손님이랑 얘기해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 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청소 직원은 투숙객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교육받지 않았나요? 정순애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예의상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CCTV 화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특정 투숙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박 부장이 모니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정순애와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매일 나눴나요? 김 과장이 추궁했습니다. 정순애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안부 정도만, 날씨 이야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박 부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투숙객이 청소 직원이 복도에서 떠들어서 시끄럽다고 항의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순애는 억울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조용히 대화했는데 누가 컴플레인을 넣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조용히 대화했는데요. 하지만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했든 안 했든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박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순애 씨, 20년 동안 성실히 일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정순애가 사과했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컴플레인이 들어온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말에 정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징계를 받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정순애 씨, 집에 가서 연락 기다리세요. 징계 수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정순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직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정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대화를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억울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갑자기 정순애가 나타나지 않으면 궁금해하실 텐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대화였는데 말이에요. 사흘 후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20년간 성실히 일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객 컴플레인과 규정 위반을 심각하게 봤다는 거였습니다. 정순애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정순애는 마지막으로 호텔에 나가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했던 사물함을 비우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동료들은 미안해하며 위로해 주었지만 정순애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순애는 짐을 챙기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정순애는 뒤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곳, 수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짧지만 소중했던 만남도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잠에서 깨어나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 침대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전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새 일자리 관련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순애 씨십니까?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호텔 복도에서 매번 얘기 나누던 사람인데. 그 순간 정순애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정순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호텔 직원한테 부탁해서 알아냈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정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해고당한 건데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연락을 주셨나요?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 되시면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애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서 뭘 이야기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순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차를 보낸다니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후 정순애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장 깔끔한 옷으로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30분 후 아파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순애 님이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정순애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정말 럭셔리했어요. 가죽 시트도 부드럽고 에어컨도 조용하게 잘 나왔습니다. 정순애는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어요. 호텔에서 만날 때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4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집이 보였어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거든요. 현관 앞에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호텔에서 볼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서는 더 당당하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순애는 말을 잃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정순애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정순애는 너무 긴장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정순애 앞에 앉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쪽이 잘려서 내 책임 같아서 말이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규정을 어긴 거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외로움에 자꾸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호텔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해고 사유가 저와의 대화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애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좋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정순애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집에 사시는 걸 보니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대부분 맡아서 하고 저는 뒤에서 조언만 하는 정도지만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정순애는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일하지 않으실래요? 가사 도우미 말고 제 개인 비서 같은 일이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당황스러워했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제 곁에서 말벗도 되어주시고 간단한 업무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호텔에서 받으시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릴 테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에 정순애는 고민에 빠졌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점심이나 함께 하시죠. 제가 요리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일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순애는 할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주셨는데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혼자 사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군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인을 3년 전에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순애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났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정순애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을 돌아가면서 정순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제안도 고민해봐야 했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하루가 정순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지 사흘 후 정순애는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정순애 씨,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애는 지난 사흘 동안 계속 고민했었어요. 회장님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 운영하는 재단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20층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정순애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어요. 리셉션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니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큰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벽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정순애를 보자 반갑게 일어서서 맞아주셨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제 소개를 제대로 드려야겠네요. 회장님이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정순애는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거든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놀라셨죠? 호텔에서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순애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정순애 씨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회장님의 말에 정순애는 조금 안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신분을 알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정순애 씨는 달랐어요. 회장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교육재단이었는데 장학금 지급부터 시설 운영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재단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사진들은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실무진들은 너무 사무적이에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정순애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재단의 운영팀장으로 생각 중입니다. 회장님이 중요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정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팀장으로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학력도 별로고 경험도 없고 학력이나 경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뢰가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소. 당신처럼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 말이오. 회장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단 일은 결국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화려한 학벌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정순애 씨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되겠습니까? 정순애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 청소만 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중요한 일을 자격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회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진심이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여는 정순애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호텔에서 받던 월급의 5배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도 제공하고 각종 복리후생도 충분히 지원해 드릴 겁니다. 정순애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가는데 학비가 걱정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왔는데 늘 경제적으로 빠듯했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애 씨가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순애는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엄마를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해보세요. 엄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애는 회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잘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예요. 첫 출근 날 정순애는 긴장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모두 정순애보다 젊고 학벌도 좋아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정순애를 소개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재단의 운영팀장을 맡아주실 정순애 씨입니다. 모두 잘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지만 정순애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정순애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박 이사가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회장님,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이사가 회의 중에 따졌어요.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팀장으로 임명하시다니. 회장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선발한 인재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해낼 거예요. 하지만 박 이사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그날부터 박 이사는 정순애를 향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정순애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어요. 정순애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단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다른 재단들의 사례도 찾아봤어요. 회장님도 틈틈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순애의 노력을 보는 회장님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재단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목요일 아침, 정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정순애가 다가가자 급히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순애가 물었지만 모두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방으로 가던 중 정순애는 복도에서 박 이사와 몇몇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 이사가 정순애를 보자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군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순애가 인사하자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정순애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애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정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은 신문을 정순애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첫 페이지에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호텔 청소부와 스캔들. 부제목에는 청소부 출신 여성을 재단 임원으로 발탁, 유산 상속 의혹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순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기사에는 자신과 회장님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호텔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 회장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사진을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이 젊은 여성에게 홀려 거액의 재산을 상속하려 한다.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러운 만남을 계속해왔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 유산을 노린다고요? 라고 제보했다고 하더군요. 정순애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갔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전화들이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의 큰딸 은정과 작은딸 은미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은정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은미도 마찬가지로 화난 표정이었어요. 두 딸은 정순애를 보더니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홀렸구나.
은정아, 은미야, 진정해라. 이건 오해야. 회장님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해요? 신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호텔 청소부를 갑자기 임원으로 발탁한 것부터 이상했어요. 은정이 정순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거예요? 어떻게 순진하신 아버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정순애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만해. 정순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회장님이 딸들을 제지했지만 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홀린 거예요. 저런 여자한테 넘어가시다니. 은미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겠어요. 이상한 여자한테 속아서 재산을 넘겨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정신 감정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정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순애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앉아요. 회장님이 말렸지만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있으면 회장님만 힘드실 거예요. 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떠나야죠.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은미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고도 계속 있으려고 해요? 라고 했어요. 정순애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는 고민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정순애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가족들과의 갈등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떠나는 것 같네요. 정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은 안 돼. 이건 일시적인 오해일 뿐이야 라고 했지만 정순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애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재단에서 제공받은 물건들은 모두 두고 개인 물품만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정순애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대리가 물었어요. 정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회장님께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박 이사는 멀리서 정순애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정순애를 안타까워했어요. 저녁 무렵 정순애는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회장님은 정순애를 보자 일어서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가야겠소? 이 일은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순애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회장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오. 더 현명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정순애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연락은 하고 지내요. 이 일이 정리되면 다시. 회장님이 말했지만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 가족분들께 더 상처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순애는 재단을 떠났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순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순애는 지난 몇 달을 생각했습니다. 꿈 같았던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기사 봤어요.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어요. 정순애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순애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언론 보도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순애를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 정순애가 집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순애 씨, 저 회장님 비서 이 과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곁에서 일하던 이 과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세요? 정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정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이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애는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식은 회복하셨는데 계속 정순애 씨를 찾으세요. 정순애 씨 없이는 수술 받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애는 혼란스러웠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일단 병원 주소 알려드릴게요.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정순애는 고민했습니다. 아이들과 상의한 후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엄마 회장님이 그렇게 찾으시면 가봐야죠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순애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고급 종합병원이었어요. 로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순애는 이 과장의 도움으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니 회장님의 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은정과 은미는 정순애를 보자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하러 왔어요? 은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찾으신다고 해서. 정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과장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정순애 씨를 꼭 보시고 싶어 하세요. 수술 전에 마음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딸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길을 비켜주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정순애를 보자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순애 씨, 와줘서 고마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정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람입니다. 당신뿐이에요. 정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회장님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들은 제 재산만 관심 있어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은 나 자신밖에 없소. 회장님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정순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순애 씨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 과장이 정순애를 바라봤어요. 정순애 씨, 사실 언론 보도의 배우를 알아냈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정순애는 놀랐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이 과장은 회장님을 살짝 보더니 말했습니다. 첫째 따님이었어요. 정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정 씨가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유산 상속 때문이었어요. 회장님이 재단을 통해 사회 환원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따님들이 반대하고 계셨거든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순애 씨를 이용해서 제 계획을 막으려 한 거죠. 정순애 씨를 악역으로 만들어서 저를 고립시키려 했던 거예요. 회장님의 말에 정순애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들었어요. 무고한 자신이 이용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회장님이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정순애가 말하자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정순애 씨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이 과장이 나간 후 정순애와 회장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술을 받아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순애 씨와 함께라면 그 시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정순애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정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제가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쯤은 견딜 수 있어요. 정순애의 말에 회장님은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정순애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그날부터 정순애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정순애는 회장님 곁에서 용기를 북돋워드렸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회장님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회장님이 정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잘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정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회장님 곁에 있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정순애는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진실과 신념을 위해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어요. 회장님도 정순애의 변화를 느끼며 더욱 든든해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정순애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심장 수술이 오전 8시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회장님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회장님의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은정과 은미,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 준석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애를 보자 은정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수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심장 우회 수술인데 약 6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고령이시지만 체력이 좋으셔서 성공 가능성은 높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회장님이 정순애를 불렀습니다. 정순애 씨, 혼자 가게 두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순애가 회장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정순애의 말에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그렇게 회장님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모든 가족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애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가족들과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회장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중간 보고가 나왔어요.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으시네요. 의사의 말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애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5시간째 은정이 정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애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복도 한편에서 은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언론에 제보한 거 맞아요. 은정이 고백했습니다. 정순애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가 속으신 줄 알았어요. 재산을 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보니 제가 틀렸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특히요. 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애 씨를 만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생기도 찾으셨고요. 정순애는 은정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은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화나지 않으세요? 화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니까요. 정순애의 말에 은정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다른 분이네요. 제가 상상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신 후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안도했습니다. 회복실에서 회장님이 깨어나자 제일 먼저 정순애를 찾았어요. 정순애 씨, 여기 있어 주셨구나. 약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정순애를 알아보는 회장님을 보며 모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순애 씨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은미와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정순애 씨가 아버지를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하죠. 준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정순애 씨는 나를 노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원한 것일 뿐이야.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동반자를 만난 거야. 가족들은 조건부로 정순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간병인 신분으로 아버지 곁에 계시는 건 어떨까요? 은정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정순애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회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함께 가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이에요. 퇴원 후 정순애는 회장님 집에서 정식으로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회장님을 돌보며 지내는 일상이 시작된 거죠. 가족들도 점차 정순애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하지만 회장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과장을 불러서 조용히 부탁했어요.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정순애 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가족들이 알면. 이 과장이 걱정했지만 회장님은 의지가 확고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정순애 씨와 함께 말이에요. 정순애는 이런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회장님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회장님이 정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애 씨,
내일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선물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정순애는 무슨 선물인지 궁금했지만 회장님은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은 이 과장이 준비한 혼인신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순애에게 청혼을 할 시간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순애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정순애와 함께 보낸 시간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들을 생각하니 자신 있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순애를 불렀습니다. 정순애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함께 정원에서 아침을 먹을까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정순애는 무언가 특별한 기분이 든다며 웃었습니다. 정원에 차려진 소박한 아침상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꽃들이 향기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순애 씨, 어제 말한 선물 말인데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정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회장님의 청혼에 정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정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정순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달랐지만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순애의 대답에 회장님은 기뻐하며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장과 회장님의 가정부가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가족들에게는 나중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순애는 아직도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회장님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아, 중요한 발표가 있어. 가족들이 모이자 회장님이 말했어요. 정순애 씨와 결혼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은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회장님은 단호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서야. 정순애 씨와 함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은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회장님이 답했어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야. 정순애 씨와 단둘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가족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회장님과 정순애는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소박한 집이었어요. 호화로운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정순애는 회장님께 말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회장님과 이렇게 살아도. 회장님이 정순애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회장님의 건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근황을 묻는 인터뷰였어요. 회장님,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정순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사업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겠더군요. 기자가 그게 뭔가요? 라고 묻자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인수합병은 사람을 얻은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에 정순애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었지만 정작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기자가 부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하자 회장님이 정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호텔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직책이나 재산에 관심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더라고요. 회장님의 말에 정순애는 감동했습니다. 기자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답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을 소중히 보내려고 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보낼 자신은 있어요. 회장님은 이제 제 사람이니까요. 정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이 정순애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누구의 회장도 아니고 그냥 정순애 씨의 남편일 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순애가 물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만나지 못했나 아쉬울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정순애의 말에 회장님이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늦둥이 사랑이네요. 하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의 실루엣으로 비쳤습니다. 나이든 부부였지만 새로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산책할까요? 정순애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매일매일 함께 걸어요.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일상들이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정순애가 말하자 회장님이 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호텔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인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순애와 회장님은 서로에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거창한 일은 없었지만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순애와 회장님은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